황금가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e 7 F's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82번째 리뷰입니다. 계속해서 습관 7, 끊임없이 쇄신하라. 오늘의 챕터는 사회 감정적 쇄신입니다. 감정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쇄신. 우리는 이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의미가 톱날을 갈아야 된다. 톱날을 갈지 않고 계속해서 톱날을 쓰기만 한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지치고 힘들 뿐만 아니라 효과성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습관 7에서 영적 차원의 쇄신, 그 다음에 사회 감정적 차원의 쇄신, 그 다음에 정신적 지적 차원에서 쇄신, 그 다음에 신체적 차원의 쇄신, 이렇게 4가지 차원의 쇄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감정적 차원의 쇄신은 대인관계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습관 4, 5, 6, 그 4, 5, 6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쇄신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복적으로 성숙시켜 나가라, 끊임없이 4, 5, 6의 원칙에 성실하라,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 감정은행 계좌를 돈독히 하고 공감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끈기를 발휘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관계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자유를 성취하는 이런 사회 감정적 차원의 가치들을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감정적 차원을 쇄신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연습이 필요하죠. 이것을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없죠. 연습도 어떤 연습이냐, 반복적인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죠. 어떤 특별한 노력이 없이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서 대인관계 승리, 즉 상호 의존적인 효과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호 의존의 세계에서는 습관 4, 승승을 생각하라, 습관 5,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습관 6, 시너지를 내라, 이 3가지 차원의 습관을 끊임없이 쇄신하지 않고는 상호 의존성의 세계, 성숙의 세계를, 풍요의 심리의 세계를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죠. 배우자 또는 자녀, 그 다음에 동료, 팀원, 이웃, 친구,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의사소통하고 함께 일하고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그런 것들의 과정이 다 필요하죠. 이런 과정에서 전부 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습관 4, 5, 6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중한 사람들이 나와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과 사실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고통이 아니라 유리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습관 4, 5, 6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머릿속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등장되어지는 그런 어떤 불편감, 서로 다름에 따른 불편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다룰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의 끊임없는 4, 5, 6의 쇄신을 통해서 유연하고 개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성숙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 5, 6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지적 수준도 되게 중요해요. 지적 수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인관계 차원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감정적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문제. 우리는 생각보다도 감정이 훨씬 더 힘이 세요. 감정보다 또 욕구가 더 힘이 세다는 거 제가 몇몇 강의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4, 5, 6을 대인관계 상호 의존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쇄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요, 나의 개인적인 안정감, 이 안정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량이라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는.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으면은 이런 4, 5, 6을 실행하는 데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출렁거리고 감정이 휘말리고 뭐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로 4, 5, 6을 실행한다는 자체가 버거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다가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면적인 안정감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습관 1, 2, 3에서 오죠.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가 있고 있는 어떤 올바른 원칙과 패러다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의 방향성과 목적, 가치관을 명료하게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것이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올바른 가치관에 기초했을 때 안정감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도적이어야 되고, 끝을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습관 1, 2, 3을 우리가 매일 일치해서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정서적인, 개인적인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고, 그 안정감 위에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4, 5, 6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심오한 가치관을 우리 삶에서 융합해 나가고 어떻게 실현해 나간다는 것을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언행일치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지켜내고 또 그것을 수행하고 그걸 관리하고 또 그 원칙들을 끊임없이 수많은 어떤 도전 속에서도 지켜내는 성실성, 이런 개인가치 존중, 이 언행일치의 삶이야말로 어떤 개인의 어떤 가치와 감정적인 안정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대가 쌓이면 개인적인 안정과 감정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토대가 쌓이고 또 4, 5, 6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사회 감정적으로 되게 원만한 효과적인 영향력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감정적인 차원은 사회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이 있는데요. 실은 그래서 감정적인 차원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이렇게 해요. 이 감정적인 차원을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감정은 개인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 차원이 안정감을 가질 때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시너지를 내고 더 큰 목적으로 나아가서 팀을 빌딩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력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발휘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스티븐 코비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그러면 만나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실투라는 어떤 연설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중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는 한 개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소중한데 소원한 관계에 빠져 있는 그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대인관계 승리, 사회 감정적 차원에서의 첫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회복되면은 다른 관계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욕심을 내지만 실은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3명 또는 6명 또는 9명 3명이면 정말 3명과 평생에 그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은 정말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6명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잘 갖고 내면은 내 가정을 넘어서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9명과 정말로 진실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잘 갖고 나간다라면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다음 세대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 개인의 삶이 어떤 다음 세대 또는 이웃 지역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초월적인 삶의 수준으로까지 진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스티븐 코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다.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조건은 내 자신이 어떻게 잘 정비되어 있는가를 잘 살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즐겁게 해줄 걸, 아니 또는 즐겁게 살 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사회 감정적 내가 얼마나 행복을 발견하고 나누었는가 라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무의미한 성공은 정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성공에는 정말 과정 자체도 행복하고, 물론 치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쉬엄쉬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열정적이고 몰입해서 능동적으로 성공의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그 자체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몫하는, 기여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걸 좀 더 잘해봅시다, 이걸 좀 더 한 번 더 애써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가치, 개인적 안정감이 취약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결한 꿈과 목표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하는 거고,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고, 어쩌면 당신이 더 나은 사람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합시다, 또 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더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용기인 것이죠. 그게 성실인 것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개인가치 안정과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승리로 어떤 시너지를 낼 때 놀라운 다음 세대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초월성을 갖는 삶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금거의 여러분, 오늘 사회 감정적 차원에서 쇄신을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지적, 정신적 차원에서의 쇄신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